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챕터죠. 하반기 매수, 매도는 언제 좋을까? 말 그대로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시나리오는 하반기 우상향을 일단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세 쪽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유는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중간중간 출렁이는 요소가 존재하니까 요 점들을 잘 활용하면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생기겠죠. 자, 참고로 여기 소몽 팁에 적어놨는데요. 보통 7, 8, 9, 3분기 중에서도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달이 조금 악재가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평소에도 2025년 하반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통 증시가 이제 10월에 바닥을 치고 10월이 딱 4분기잖아요. 4분기 들어서 이제 10월, 11월 올라가다가 12월 연말 랠리까지 이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산타 랠리라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에 7, 8월은 월가 기관들도 다 휴가 간다 그래서 조금 조용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인 경우도 많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비수기, 그리고 가을 되면서 이제 9월에 꼭 뭔가 악재가 많이 터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부동산 쇼크가 온다 이런 것도 보시면 하반기는 9월에 많이 몰려 있고, 증시 조정이 9월에 보통 많이 출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7, 8, 9월이 출렁일 요인들이 많고 우린 그걸 잘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표죠. 우리가 호재의 강도가 물론 더 세서 강세장 배팅이 유리하지만 중간중간 조정 요인이 있다. 그래서 조정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도 관세가 여전히 출렁출렁일 요인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했지만 여전히 조정 재료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7월, 8월 계속해서 관세 유예 종료 이런 이슈가 다가올 때마다 증시가 또 겁먹었다가 조정 핑계를 댔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랑 또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이러면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또 관세 세게 때린다 그랬다가 또 관세 유예, 또 유예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과거 1기 때도 막 유예하고 뭐 몇 개 국가들은 협상을 해주고 또 어디는 세게 때리고 막 이렇게 점점 세분화될 텐데, 핵심은 상반기만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도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관세 요 이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요게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때인데요. 막 엄청 정신없어 보이지만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증시가 출렁출렁하지만 결국 우상향 가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헷갈리는데, 막 공포스러울 수 있는데, 거의 트럼프 얘기가 1기의 대자뷰라고 느낄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보복 관세 상향 90일 유예했다가 추가 관세했다가 관세 협상이 깨질 것 같다가 갑자기 2019년에 또 최종 합의 임박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1기 2025년이니까 이제 1년 되는 거니까 2026년에도 이런 관세 이슈는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줄지만 계속 증시를 괴롭힐 요소다. 그래서 이게 언제다? 앞에 말씀드렸던 7월, 8월에 계속해서 관세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 또 증시가 막 악재를 부각시키면서 얕은 조정이더라도 좀 하락 핑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하반기에 경기 둔화 침체 이슈가 또 있습니다. 항상 침체 이슈는 한 번씩 또 불어오는데, 예를 들면 저희 리스크 관리 차원이니까 여전히 여름 침체를 주장하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만, 심지어 연준에서도 미국에서 여름부터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인사들도 있고요. 기관들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만약에 실업률이 막 추가로 치솟는다. 연준은 연말까지 실업률이 4.5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고용이 튼튼하다 괜찮다 했는데, 이제 뭐 트럼프가 예상 밖의 관세 쇼크를 준다던가 하면은 이제 월가나 기관에서는 4.7 넘어가면은 이건 진짜 침체 진입이다. 그럼 증시에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 출렁일 수 있으나 이건 조정의 매수 기회다. 왜냐, 우린 강세장 베팅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호재가 더 크니까. 그리고 9월, 12월 전후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침체 이슈가 오면 돈을 더 빨리 풀어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 충격이 더 센 강세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고금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둔화 우려도 껴있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긴 한데요.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소비라는 게 갑자기 확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소비도 식고 실업률도 나빠지고 이러면 이게 다 연동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 즉 9월 전에 일시적인 조정 장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지금 카드가 많기 때문에 돈 시원하게 뿌린다고 하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길어지거나 하락이 길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가 둔화되면 걱정된다면서 증시가 빠질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더욱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돌아선다. 요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분기 악재가 부각되면 오히려 조화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연말 갈수록 좋다. 용기 내시면 연말에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재 시나리오지 관세도 이슈가 안 될 수도 있고 경기도나 침체도 이슈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럼 더 강세장입니다. 그렇죠? 쭉 가는 거죠. 호재에 부각되면서. 그래서 혹시 모를 출렁일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 계속 물가 이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가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관세처럼 이미 2022, 23 이때 물가 이슈는 끝나서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슈는 단기 조정 핑계 정도인데 또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또 아무나가 말한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 이번에 가장 최근에 6월 달에 FOMC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됐죠. 늦어도 늦은 여름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 되게 강력하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름쯤에는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물가가 잘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대로 물가가 잘 잡히면 좋은데, 혹시라도 갑자기 또 전쟁이 길어져서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 때문에 물가가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는 매우 낮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연준 의장이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가지고 일단 참고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 5, 6번에 있는
그나마 증시를 출렁일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이것도 7월에서 9월인데 한 8, 9월 정도에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트럼프 또는 재무장관의 입을 주목하라. 재무장관이 힌트를 줬습니다. 8, 9월 중에 지금 부채 한도, 이제 한도에 다 도달해가지고 이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대로 놔두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 겁주려고 헤드라인을 한 건데, 참고로 미국에서는 돈을 너무 펑펑 못 찍어내게 하려고 부채 한도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상한선. 안 그러면 그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막 돈 무한으로 찍어내서 펑펑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라는 걸 정해놨는데, 지금 그게 이미 한도에 다 도달했습니다. 올해 2025년 초에. 그래서 재무부에서 권한이 있어요. 특별 조치로 재무부의 돈을 임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무부 특별 조치인데,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8, 9월에 X데이트, 재무부에 있는 그 비상금이 다 떨어지는 날짜가 X데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 국회의원들끼리, 의회 의원들끼리 합의를 다 해가지고 부채 한도 더 늘리는 거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뭐 2년, 3년 뒤까지 돈을 또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결될 문제인데 증시가 이거 하락 핑계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이거 그때 소수몽키가 알려준 거구만. 이것도 어차피 증시 조정 핑계로 쓰다가 나중에 또 합의하면서 쫙 올라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중 갈등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연내로 적어놨습니다. 사이가 좋았다 틀어졌다가 G1, G2 패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어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반도체가 빠진다거나 출렁거리면 그런 주식들은 조정의 매수, 증시 빠지면 조정의 매수 기회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또 핑계를 대죠, 그죠? 그리고 전쟁이라든가 일본 금리 인상은 확률은 낮기 때문에 후순위에 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연내 하반기 조정이 온다면 하반기 기준으로는 매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 정리해줘서 알긴 알겠다. 호재, 악재, 오케이 정리됐어. 예상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이슈들 기반으로 한 거 말고 증시가 어떤 고점 시그널을 칠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조정 없이 쭉 가면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고점 시그널이 좀 나오기 전에 나는 적당히 분할 매도해서 현금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조정이 올 것 같으면 고점 시그널을 파악해서 그때 조금 팔아가지고 조정 받았을 때 사면 되지 않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이 시작돼서 제가 조정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근데 단순 조정이 아니라 찐 위기일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강의에서 찝어주지 않은 다른 거 또 변수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럼 이제 찐 위기라면은 매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정의 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 전용 실전 지표 4가지 압축했습니다. 사실 물론 하반기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그리고 뭐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지표긴 한데, 사실은 제가 실전으로는 한 10개 정도의 지표를 조합해서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0개면 와 너무 많아요. 머리 아프게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서 다 체크하는데 뭐 몇 분 안 걸릴 정도입니다. 요거를 정규 강의 저희 마스터 클래스, 베이직 클래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이번엔 특강이다 보니까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강의가 몇 개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10개 중에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특히나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4개로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들으시면 하반기 매수, 매도, 대응 스스로 하실 수 있다. 요거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수의견이라는 제 텔레그램 구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수많은 소수의견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렇게 주간 점검표로 전달해드리는 요소에 포함된 여기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이거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저도 실제로 이거 보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 건데요. 이거 막 4개 너무 복잡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몇 번 해보다 보시면 실제로 다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타이머 켜놓고 하셔도 돼요. 진짜로 1분도 안 걸려요. 쓱 보면 고점, 저점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서 판단이 그 정도로 간단한데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알아두시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 써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년 금리라고 써있죠? 10년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국 10년 금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의 유동성 측정 대표 지표입니다. 유동성 무슨 말이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국 10년 금리는 전 세계의 대출 금리 기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10년 금리가 뭐 4에서 5, 6 올라간다. 전 세계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전 세계 모든 기업, 개인, 정부가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자,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면 전 세계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겠죠? 훨씬 이자가 싸지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미국인들은 집 살 때도 이 금리에 연동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되고요. 자동차 할부 금리도 다 결국 이거 영향을 받고요. 기업들이 투자할 때도 대출 금리도 결국 다 이걸 영향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금리가 가장 중요한 유동성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1분 판단 대응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미국 10년 금리가 여기 보시면 3.5, 4, 4.5, 5 이렇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에서 4.5 초록색이죠? 여기 안에서 움직인다? 괜찮습니다. 딱히 매수 매도 영향을 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장세라 그래서 너무 금리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막 위험 신호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증시는 제일 좋아하는데,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딱 켜봤는데 요 10년 금리를 켜봤는데 4에서 4.5 사이에 있고 뭐 별로 변동성도 심하지 않다. 그냥 횡보하고 있다. 박스권이다. 괜찮습니다. 그냥 매수하려던 거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하려던 거 매도하셔도 되는데 크게 이것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증시 영향이 떨어지는 구간.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 10년 금리가 여기 라인 있죠? 4.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한다. 하루에 1% 이상, 2% 이상 움직인다. 이 채권 금리가.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건 추가 매수 중단합니다. 증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추가 매수를 중단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잃지 않는 방법.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이거 조금 막 치솟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일부 현금화까지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금 비중이 없을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대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 주식시장도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거나 심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거 어디서 보나요? 이렇게 자 구글이나 검색창에 미국 10년 금리 치고 엔터 누르시면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investing.com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보셔도 돼요. 네이버 증권도 있고 어디 사이트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지표여가지고요. 첫 번째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죠? 미국 10년 금리, 정확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인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 10년 금리가 숫자 몇이죠? 4.276. 자, 어떤가요? 4에서 4.5 사이고 변동성도 크지 않죠? 1% 미만이죠?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체크. 지금 10초도 안 걸렸죠? 이거 뭐 진짜 5초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이제 점점 보다 보면 더 빨라지거든요. 이 판단도. 뉴스 100개 보신 것보다 지금 알려드린 지표 판단이 더 정확도가 높고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미국 10년 금리 검색하셔가지고 요 사이를 벗어나는지 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하반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유동성 판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위기 판단 지표, 찐 하락장 여부 판단 지표인데요.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조정장이 시작됐어요. 증시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소스모키가 하반기는 그래도 빠지면 매수가 좀 더 유효하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 기사 헤드라인 뜨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뭔가 터지는 것 같은데, 소스모키가 정리해준 그 하반기 이슈 점검표에 없는데, 호재 악재표에 없는 건데, 이건 좀 새로운 거니까 위험하지 않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스스로 대응해야겠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신호를 알려주는 게, 즉 찐 하락장인지 이건 기회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요 지표 하이 일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막 용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 어려운 개념 설명보다는 쉽게 설명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진짜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어디선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면 빠르게 이 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숫자가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지구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력도 빠르고 자금력도 우리보다 훨씬 큰, 쉽게 말하면 기관,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간 내내 하락장이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반대로 계속 빠졌어요. 거의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자, 2025년에도 갑자기 이 지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폭락이 왔었죠. 증시 폭락이 왔었습니다. 이 증시랑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 활용법에 대한 팁을 드리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추가 매수는 멈추고, 필요하면 이제 현금이 없다 그러면, 좀 걱정된다 그러면 현금이 좀 일부 늘려놔도 되는 거예요. 요게 더 먼저 주식시장보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그럼 언제 매수하느냐? 매도에 대한 얘기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는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급등했던 그래프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출렁출렁 내려오지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매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시의 저점을 못 맞추더라도 적어도 한 이 부근부터는 야,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 막 뉴스 보니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터진다 해서 겁을 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스멀스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요거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요때도 요 앞에 잘렸는데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 봉쇄로 하이 일드 스프레드가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엄청 높게 올라갔죠. 역대급으로 올라갔었어요. 부도 난다 그러고 위험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연준 의장이 제로금리 시대 만들고 돈 풀고 증시 살리겠다고 하니까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요때 이제 분할 매수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때 터졌던 이슈는 이제 끝났다, 찐위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러우 전쟁 제일 위험했던 순간은 요 순간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러우 전쟁 아무리 뉴스에서 뭐 유튜브에서 어디서 무섭다 위기다 해도 주식시장은 이제 피크아웃, 그 위험은 피크아웃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2025년 상반기에 관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조심하다가 이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사는 거죠.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만약에 지금 조정장인 것 같아서 찐 위기인지 궁금했는데 딱 가보니까 소소모키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부터 무조건 보라 그랬는데 지금 조정장인데, 근데 얘가 그냥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 위기구나, 지금 헤드라인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구나, 매수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겁낼 거 없네, 아니면 매도 안 한다, 난 쫄지 않아,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 매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근데 딱 봤는데, 자, 소스모키가 이제 하반기 큰일 없다 그랬는데,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 찐이긴 없다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갑자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좀 불안한데 하고 열어봤더니 이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자, 이러면 이거 뭔가 예상 못한 변수가 터졌구나, 뭔가 숨겨놨던 금융 위험이 터졌구나,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냉정하게 매도해야겠다, 주식 비중 줄이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네, 이쯤에서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해야지, 1차, 2차, 3차 매수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활용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분 대응법입니다. 1분 판단 대응법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락장 기회일까 위기일까, 찐 위기 판단법. 지금 살짝 조정이 오고 하락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찐 위기인지 궁금하다 할 때 하이 일드 스프레드를 열어본다. 어디서 보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걸 검색해서 열면 딱 요거 똑같은 창이 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교환 보시면 3, 4, 5, 6, 7 이렇게 퍼센트가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4를 넘기 시작한다, 4%를 넘기 시작한다 하면 시장이 이제 슬슬 충격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약한 게 아닌데, 이거 진짜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4%는 증시가 고점 대비 10 혹은 15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각오하는 겁니다. 한 4.5 가면 증시가 한 2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5% 이상 넘어가면 25% 실제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조심해야겠다. 쇼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할 때 야 이거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 라면서 최소한 추가 매수를 보류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고, 혹은 갖고 있던 거 급하게 좀 매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거만 관찰하셔도 이거 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정말 저는 켰다 끄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매수는 언제 하냐? 4% 이상 급등했다가, 힌트는 4% 이상 급등했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요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 분할 매수 찬스.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출렁출렁 하겠지만 내려오기 시작할 때가 분할 매수. 정확하게 발바닥을 잡자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저점 수준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어디서 보나요? 구글에 하이 일드 스프레드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하이 일드 스프레드 한글로 치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연준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위험을 가장 빨리 알려주는 지표. 자 눌렀습니다. 연준이 공개하는 자료실인데요. 자 보이시죠?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다 들어가집니다. 숫자가 왼쪽에 조금이라도 안 보실 수 있는데 3, 4, 5, 6 이런 식으로고요. 더 길었던 데이터도 볼 수 있고, 지금 10년 눌렀거든요. 5년, 최근 1년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 급등하기 시작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급등하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매수. 이제 위기 끝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반기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 강의 듣는 시점에 딱 보셨는데 조정장이 좀 오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냥 이게 별로 이렇게 뭐 3.5도 못 가고 그냥 3 혹은 3 아래 딱 봤더니 내려가고 있어요. 뭐야 이거 가짜 조정장이구만. 에이 누굴 속이려고 이러면서 그냥 과감하게 탁 끄신 다음에 에이 이건 그냥 신경 꺼도 되는 악재구나, 노이즈구나, 소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위기라면 이게 그래프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금리 올라가나 내려가나 진짜 확인하는데 10초 안 걸리죠. 신용지표 하이힐드 스프레드 즐겨찾기 전에 해놓는데 들어가서 바로 열어서 보고 그냥 끈다. 10초 진짜 안 걸립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이거 다 해서도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좀 과장 못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도 확인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 혹시 모를 위기, 심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까지 다 볼 건데 간단해 보여도 엄청 중요한 거, 강력한 지표만 가져온 겁니다. 자 심리 판단. 자 어떨 때냐, 예를 들어서 하반기 봤더니 조정다운 조정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출렁일 수 있다는 출렁이지도 않습니다. 뭐 1, 2% 빠지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거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강세장이라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과열은 아닌가, 이러다 훅 꺼질 수 있잖아요. 그 고점 신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한 번씩,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조금 장이 뜨겁다 느낄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매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고, 궁금할 때마다 들어가시면 돼요. 매매하실 때라든지. 요거 Fear and Greed Index, 일명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탐 지수라고도 줄여서 부르시는데 말 그대로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탐욕, 과열, 내려갈수록 공포, 냉각, 저평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해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지표 자체가 많은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간단하지만 적중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구글에서 Fear and Greed,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Fear and Greed, CNN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공식입니다. CNN에서 제공하는 Fear and Greed Index 딱 누르시면 이렇게 딱 보일 겁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은 58 탐욕 초입입니다. 이게 수강하실 때 막 장이 더 세거나 올라가면, 이게 75 넘어가면 극단적 탐욕, 50에서 한 40 정도 사이 중립,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포, 25 밑으로 가면 극단적 공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극단적 공포. 저는 이때 이제 오히려 이거 보면은 와 진짜 저가 매수할 생각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탐욕 구간 들어가면 좀 되게 등골이 오싹해요. 강세장 끝물이구나, 이거 진짜 이제 고점 다 와가는구나, 이러면 아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포 구간에 있으면 야 이번에 잘 사두면 이제 한 해가 따뜻하겠구나, 초과 수익 많이 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눌러보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당연히 증시가 사이클을 반복하니까 상승장일 때 올라갔다가 하락장일 때 내려갔다가 상승장일 때 올라갔다가 이러겠죠. 지금은 중간 정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탐욕으로 가면은 당연히 과열이니까 고점이고, 너무 내려가면 공포, 사람들이 다 팔고 던지고 도망간다는 거니까, 겁에 질려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역발상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제가 검색해서 들어와서 바로 뜨니까 그냥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타임라인, 이것도 보는 거 방금 알려드렸죠? 특히 이거는 저점 잡을 때도 유용하고 고점 판단할 때도 나쁘진 않은데 저점이 좀 더 정확도가 높긴 합니다. 자 1분 판단 대응법입니다. 자 강세장일 때 너무 과열이긴 해,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적당히 현금 수익 실현하고 싶어 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70을 넘어가면 이제 시장이 극도의 탐욕 구간에 들어가면서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한 70에서 7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 왜 탐욕이겠습니까? 장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맨날 나스닥이 뭐 신고가 뚫는다 그러고,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빅테크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랠리를 펼치고 있으면 사지 말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조심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실 수 있겠고, 미리 들고 있던 거 일부 현금화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일 때 이제 이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20 이하로 떨어지면 극도의 공포 구간입니다. 도저히 주식 살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로. 저도 이 숫자가 아니었다면 안 샀을 정도로 못 산 거죠. 용기가 안 날 정도로. 근데 용기 내야겠죠. 실제로 요때가 제가 2025년 4월 영상에 소개했던
날입니다. 2025년 4월 6일 올라갔던 영상인데요. 4를 찍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 지표가 만들어지고 역대 4번째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고 소개했냐. 야, 이거는 공포탐욕지수 사상 탑10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 기회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에서도.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고, 이 지표가 보시면 첫 번째가 2020년 3월.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때 이 부근이 저점이었고요. 뭐 그날부터 저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근 전후로 이제 저점이 다 와간다는 말이죠. 분할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 정도 다음으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있는 다음으로 시장이 겁을 먹었던 게 2025년 4월 관세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상 제가 여기 써놨죠. 이 상황이 되면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보시면서 한번 겪어보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 지표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에이 설마 뭐 이런 숫자 하나가 뭐 큰 의미가 있겠어? 근데 해보니까 진짜로 제가 이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만 10년을 보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막 뉴스가 무섭게 공포를 주고 사지 마라, 지금 더 떨어진다, 위험하다, 이제 시작인데 무슨 사라 그러냐 했는데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이럴 때마다가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 보시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그리고 초과 수익 내려고 이렇게 강의까지 들으시는 거잖아요. 초과 수익 내기 위해선 당연히 남들이 공포일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야겠죠. 그만큼이 초과 수익인 거죠. 남들 다 좋다 할 때 들어가는 건 초과 수익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탐욕 지수가 20 이하일 때, 특히 10 이하면 눈 감고 사야 되는 구간이고, 저도 이때 눈 감고 용기 내서 매수 버튼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 몰빵 투자한다던가 적어도 그러지는 말자, 혹은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현금을 일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원래 그 버블이나 고점의 마지막이 제일 화려하고 상승 각도도 높아서 되게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하락장에서도 마지막이 가팔라가지고 사람을 다 패닉에 빠뜨리는데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고점에서 정확히 판다보다는 버블의 끝자락이면 좀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반기 자체에서는 가다가 단기 조정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그래도 강세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매도 매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표입니다. 이제 기술 지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제일 신뢰하고 실전에서 많이 써먹는 지표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기술적 지표는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기술적 지표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사례도 많이 봐야 되고 연습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특강이니까 진짜 실전 위주로 가장 쉽고 강력한 기술 지표 딱 한 가지, RSI라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소수의견에서 한 번씩 공유 드릴 때 유튜브에서는 이 RSI 지표를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좀 디테일한 거니까 요걸 빼고 그냥 요거 앞에만 공유 드리는데, 소수의견이나 카페 혹은 우리 수강생분들 전용으로 하는 자료실 게시판에서는 요거까지 꼭 포함을 시켜요. 왜냐? 요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냥 분할 매수한다.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30% 빠졌다 매수, 40 빠졌다 매수, 마이너스 50 빠졌다 매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실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저가 매수 정석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공부 좀 더 하는 김에 좀 더 정교한 타이밍 잡으면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술적 지표 도움을 받는 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디테일한 개념과 실전 사례들, 또 더 다양한 지표들은 마스터 클래스, 베이직 클래스에서 설명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RSI라는 지표인데요. 딱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지표가 올라간다, RSI라고 적힌 이 지표가 올라간다면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매도세보다.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숫자화 시킨 겁니다. 자,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이 주가의 상승률이 하락률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주 정도 봤더니, 야, 상승할 때 이 주식은 한 3%, 5%씩 막 오르고, 최근 들어서 하락할 때는 찔끔찔끔 한 0.5 빠지나? 그러니까 되게 힘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매수세가 강력하죠. 야, 이 주식 뭐 좋나 보다, 이 주식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네, 이렇게 느껴지시고, 낮아질수록 이제 반대인 거죠. 야, 요즘 오르는 날은 1%도 못 오르는데 빠지는 날은 막 3, 5 빠지냐?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걸 그냥 숫자화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연히 할 텐데, 이게 숫자가 너무 높으면 70 이상이면 야, 이거 매수세가 지나치게 너무 센데 이거 꺾이겠는데, 이제 왜냐면 매수가 강한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살 사람 다 사면 당연히 증시는 이제 단기 과열로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과매수라고 표현합니다. 야, 매수세가 센 건 좋은데 이건 너무 도를 지나쳤다, 단기에 좀 쉬었다가 이상할 게 없다, 과열이다. 반대로 이게 30 이하로 빠지면 야, 이거 매도가 너무 강한데 다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공포네, 야, 이거 살 사람이 없나 보다, 오히려 이제 용기 내서 사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과매도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이해졌죠? 그래서 반대로 활용하는 지표인데, 최근에도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정확하기도 해요. 이게 미국 증시 최근 한 2년 정도 지표인데요. RSI 30 밑으로 갈 때마다 점 찍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단기 저점을 맞추는 지표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맞을 때도 있고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3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하면요, 크게 손실 보는 경우는 드물 정도로 저점 구간 괜찮고, 한 70 이상일 때는 좀 단기 고점인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가 수많은 기술적 지표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표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쓰시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정확도가 그 중에서 높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인기가 많고 많은 지표 중에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모바일 증권 앱에서도 이 RSI 지표가 이렇게 차트 눌러보시면 밑에 다 깔려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증권사 중에 이제 2개 가져왔는데, 이 RSI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다 선 그어져 있어요. 30, 70 다 라인도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 밑으로 내려갈 때 30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70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매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연히 다른 지표들과 좀 혼용해서 써야 되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고 홀라당 팔았는데 뭐 계속 올라가서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기술적 지표는 참고만 하는 거죠. 같이 다른 지표들하고 섞어서.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이 차트에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RSI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또 증권사별로 요즘 설정 방법도 되게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앱도 있고 표시가 바로 안 돼 있는데 설정을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앱도 있기 때문에, 요거 혹시 모바일로 보고 싶은 수강생분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권사에 바로 연락하시거나 고객 채팅센터에 차트 RSI 지표 틀고 싶습니다 하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1분 판단 대응법, 이제 우리 개념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보시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RSI 지표 숫자들을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제가 이 소수의견 채널에 혹은 수강생분들 보실 수 있는 자료실 게시판에 이걸 올려놓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요즘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70을 넘어가지고 좀 과열이긴 하네요. 많이 올라서 좀 뜨겁고 기분 좋긴 한데 조심하긴 해야겠습니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음영이 되게끔 전 자동으로 해놨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공유 드리고, 혹시 예를 들어 30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폭락이 있어가지고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슬슬 20 밑으로 내려가면 극단적 공포인데 단기 저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만 공유 드려도 이제 딱 표만 보셔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라 10초면 된다 이거 확인하는데, 숫자 보고 어떻구나 알 수 있는 거죠. 30에서 70 사이 숫자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1분 판단 대응법, 제가 RSI 공유 드린 자료를 보셔도 되고 모바일 증권 앱에서 보셔도 되는데, 강세장일 때 한번 이거 좀 너무 과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70 넘어가면 탐욕이니까 1차 주의, 8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극도의 탐욕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도하실 분들은 80 근접하거나 넘어가면 분할 매도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말 그대로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좀 저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단기적으로 20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극도의 공포라서 자주 오진 않는데요. 이거 나오면 이제 좋아하는 주식이시면 매수 찬스, 절호의 기회, 용기 내들 때 역발상 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바로 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지표기도 한데, 하반기에 특히 다른 거 군살 다 빼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지표 4가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수강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강의 보시는 시점에 혹은 매매하실 때 요거 4개 바로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10년 금리가 지금 4에서 4.5 사이에 있는지, 혹은 4.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지,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급등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려가고 있는지 혹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인덱스 들어가서 10초 만에 지금 숫자가 몇인지, 그리고 RSI 내가 궁금한 주식이나 ETF 다 되거든요. 모바일 증권 앱에 들어가셔서 차트에 눌러서 RSI 보시면 과열인지 아무렇지도 않은지 혹은 공포인지 여기 적으시면 종합 매수 매도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지표인데, 요거 제가 이제 매주 소수의견 우리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께 싹 요약해서 보여드린 지표인데, 이 강의 들으시고 소수의견 구독하면 이 지표만 보시면 딱 이제 스캔으로 하는 거죠. 10년 금리 안정, 오케이. 그 다음에 신용 위험, 하이힐드 안정, 오케이. 초록색 들어왔구만. 소송계가 정리 다 해주는구나. 탐욕 공포지수 숫자 50에서 60 크게 문제 없구나. 뭐 이렇게 순식간에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SI 지표는 제가 거의 수시로 또 한 번씩 공유 드리거든요. 하락장 올 때나 특이장 있을 때. 그렇게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자료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지시는 거죠. 스스로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드린 자료 가지고도 시간 더 단축시키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챕터 3 하반기 매수 매도 타이밍에 관련된 이야기 싹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이 호재와 악재 타임라인별로도 참고하시고 이 실전 지표 4가지까지 활용하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총정리와 마무리 인사드리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